긴 시간이었지만 발표 내용이나 발표 주제들을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짧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본격적인 패널 토의는 권영관 교수님이 잠시 자리를 비워서 오시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일단은 저희가 이런 저희 지식재산 연구에서 오늘 발표한 이 특별호 주제에 대한 논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마지막에 패널 토의 할 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우선 패널 토의의 순서는 이용길 교수님이 하시고, 이용길 교수님의 약간 코멘트에 대해서 저자분들의 어떤 답변, 그 다음에 오동영 교수님이 말씀하시고 저자분들의 답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약간의 의의라든지 코멘트 이런 것들을 하는 순서로 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플로어로 마이크를 돌려서 플로어에서의 또 고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권영관 교수님과 성태경 교수님 발표 논문과 관련돼서 예전에 이렇게 연구했던 작업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논평 겸 좀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관 교수님 발표에 따르면 이제 오션 토모의 페이턴트 옥션을 위한 플랫폼을 말씀하셨고, 오션 토모의 페이턴트 인덱스와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2010년에 우연히 오션 토모의 페이턴트 인덱스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와 관련돼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게 좀 이렇게 기업의 비밀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인덱스를 구성하는 방법은 얻지 못했습니다. 다만 오션 토모의 옥션이 된 페이턴트와 오션 토모의 플랫폼에서 옥션이 되지 않은 페이턴트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그렇다면은 옥션에서 거래가 성공한 페이턴트들과 거래가 성공하지 않은 페이턴트들의 기술 정보적 특성의 차이가 있을 것인가, 이제 이건 성태경 교수님이 아까 쭉 발표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보완하는 측면에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국은 이노베이션이 페이턴트화 됐을 때 시장을 활성화된다는 것은 이 일사분면의 영역, 즉 기술 시장이 페이드되는 기술 시장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제가 2010년에 경기개발센터의 이지훈 연구원과 같이 이렇게 작업한 연구 논문의 일부분입니다. 예. 오션 토모가 이렇게 했던 플랫폼이라든가 페이턴트 인덱스와 관련된 것도 바로 이 영역을 광범위하게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시도로 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페이턴트 플랫폼에서 거래가 되는 페이턴트들의 기술 정보적 특성을, 이런 인포메이션을 스트래티직 인포메이션으로 한번 이렇게 바꿔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인가 관련돼서 고민을 했고,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뽑아봤는데요. 자, 결국은 인벤터의 숫자라는 것은 리서치 팀의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좀 더 거창하게 해석을 하면은 리서치 팀이 가지고 있는 소셜 캐피탈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좀 무리한 해석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봤고요. 그리고 결국은 패밀리 페이턴트의 개수라는 것이 아까 성태경 교수님의 어떤 글로벌 마켓 파워, 결국은 인터내셔널 밸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이제 대리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익스텐션의 개수, 예컨대 컨티뉴에이션 인 파트라든가 컨티뉴에이션 디비전 리이슈의 이건 이제 전부 US 페이턴트 인포메이션에서 이렇게 뽑아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합쳤을 때 결국은 이 익스텐션의 노력이라는 걸로 이제 이 변수를 해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IP의 어떤 컨텐츠의 범위와 관련돼서 이건 좀 논쟁의 소지가 있겠지만은 청구항의 개수, 종속항과 독립항을 적절하게 구분을 한 다음에 독립항의 개수를 합치는 방식도 있고 종속항을 다 합치는 방식을 고려했을 때 클레임의 개수를 어떤 인벤션의 범위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US 페이턴트를 이제 출원을 할 때 기술이 포함되는 분류 코드 IPC를 쓰게 되는데, 이 IPC를 싱글로 쓸 수도 있지만 멀티플하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플하게 쓴
분류의 코드를 합쳤을 때 이걸 이제 이런 변수로 정의하고 얼마만큼 기술이 다용적으로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관점으로 US 페이턴트들에 대해서 이런 그 기술 정보들을 뽑아냈고 이걸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하는 시도를 해봤는데 이걸 그 오션 토모의 옥션 마켓에서 옥션에 성공한 페이턴트와 실패한 페이턴트의 그 이런 그 정보적 차이에 그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보려고 했던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에 썼기 때문에 2009년에 페이턴트 옥션 마켓에서 거래됐던 페이턴트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결국은 그 랏별로 거래된 것들을 보면은 제법 많이 거래가 됐고 평균 그 랏별로 거래된 가격을 보면은 25만 불이니까 우리 돈으로 대략 한 3억 원, 4억 원, 5억 원. 그러니까 적지 않은 금액으로 이 옥션 시장에서 페이턴트들이 이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2010년에 확인했고 지금은 훨씬 더 이제 많이 증가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그 페이턴트 옥션 시장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펌 인벤티드 페이턴트뿐만 아니라 인디펜던트 인벤터들이 자신이 이렇게 발명한 페이턴트들을 옥션에 내걸고 이걸 이렇게 찾기 위한 그런 그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인디펜던트 인벤터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실제 그때 이제 페이턴트 옥션 마켓에서 기업이 81개의 랏을 제공을 했다면은 인디펜던트 인벤터들은 이제 64개 정도, 그러니까 의미 있는 숫자의 인디펜던트 인벤터들이 있었고 옥션 마켓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에서는 그런 그 인디펜던트 인벤터와 아니면 조직화된 인벤터들 사이에 이런 그 기술 정보적 특성, 전략적 특성이 있는가를 본 것인데 이제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보다 더 뒷페이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그때 2009년 페이턴트 옥션 마켓에서 비딩이 된 페이턴트들은 대략 42 플러스 24 해가지고 66개 정도, 비딩이 안 된 페이턴트들은 79개 정도, 그래서 반반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근데 개인의 페이턴트들도 상당히 많이 거래가 됐다는 것이죠. 거래 안 된 페이턴트들도 있지만 거래가 됐다는 것이고 한 개인이 대략 3, 4억 정도의 레버뉴를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기술 정보적 특성 사이에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 비딩이 된 페이턴트일수록 여기 보시면은 의미 있게 익스텐션의 노력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Continuation in part라든가 change라든가 아니면 reissu의 레코드가 많을수록 비딩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패밀리 페이턴트, 예컨대 국제적인 마켓 파워를 겨냥하고 패밀리 페이턴트들을 많이 엮어진 그런 페이턴트일수록 비딩이 더 잘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 범용성을 가지고 IPC 코드를 여러 개를 적는다고 해서 그 페이턴트가 잘 팔리는 것은 아니다. 싱글 페이턴트로 그냥 그 분류 기호를 하나 써서 이렇게 그 시장만 노리고 출원을 해도 비딩이 뭐 이렇게 된다. 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페이턴트 사이테이션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현재의 지식을 만들어낸 데 있어서 US 페이턴트들을 많이 사용하는가 아니면 뭐 다른 페이턴트를 많이 사용하는가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쭉 해석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팔린 페이턴트들, 팔리지 않은 페이턴트들에 대해서 로짓 리그레이션을 했더니 패밀리 페이턴트가 많을수록 유의미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건 좀 이렇게 독특한 결론인데, 자, 멀티플 테크놀로지, 범용, 다용도를 겨냥한 기술 특허일수록 오히려 잘 안 팔렸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기술의 어떤 그런 그 관련성이 높은 뭐 그런 지수들을 갖는 것이 더 잘 팔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권영광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IP 거래 마켓에서 트랜스액션 코스트라든가 밸류에이션을 회피하는 그런 중요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적으로 이밸류에이션의 필요성은 여전히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강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후적으로 옥션 마켓에서 거래에 성공한 페이턴트들의 특성을 이렇게 윤곽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옥션에서 거래되는 페이턴트들의 어떤 그런 그 시장성에 대해서 정확히는 제시하지 못하지만 개략적으로 이럴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걸 제시하는데 그렇겠다고. 감사합니다. 권영관 교수님 발표하신 논문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리자면요. 권 교수님께서는 이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대부분 다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뭔가로부터 배우려고 하면 이 성공 사례도 중요하지만 실패 사례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패한 플랫폼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추가됐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많이 모이게 된다면 이 성공과 실패, 이 사례에서부터 수치를 뽑아낼 수가 있겠는데 여러 가지 통제 변수들과 우리가 보고자 하는 변수들 간의 그 관계로부터 뽑아낼 수 있는 계량 분석을 통해서 정책적인 시사점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추가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플랫폼의 효율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율성이라는 거는 이제 투입 대비 산출로서 어떻게 정의가 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는 경제적, 비경제적 성과를 전부 다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의 효율성 그리고 참여자의 성과로부터 나올 수 있는 플랫폼의 효율성에 대해서 좀 다뤄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 이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이 사례들이 우리나라의 그 IP 이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좀 더 편하고 좋은 방법으로 할까로서는 정책적인 어떤 시사점으로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그 연결고리가 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그 논문은 상당히 재밌었는데요. 특허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캐패빌리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기업을 옮겨 다니면서 이 기업의 성과를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얘기를 한마디로 하면 그 인벤터의 모빌리티가 특허의 질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인력의 모빌리티랑 이 특허의 질에 관해서 살펴보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엔 특허 하나 그리고 기업 단위 그리고 국가 단위에서 이제 마이크로, 메소, 매크로 단위에서 특허의 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지수를 만드셨는데 이 경제적 가치라는 게 결국에는 체화되는 그 테크놀로지 트랜스퍼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비체화적인 테크놀로지 트랜스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화된 테크놀로지 트랜스퍼와 비체화된 테크놀로지 트랜스퍼의 경제적 가치를 살펴보려면 이 산업연관 분석이랑 그다음에 이 기술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둘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인덱스에 대해서 수치를 많이 뽑아내시고 트렌드를 살펴보셨는데 이 인덱스가 이렇게 발현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 발표해 주신 이석상 교수님께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커버해 주셨는데 권영관 교수님이랑 거의 비슷한 코멘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실패 사례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된다면 좀 더 유용한 논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좀 정책 보고서랑 논문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지션을 확실히 정해서 라이팅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그 두 교수님의 코멘트와 또는 그 어떤 방향성에 대한 어떤 어떻게 보면 코멘트보다는 질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권영광 교수님부터 이렇게 좀 그 대답 아니면 뭐 의견 이런 것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선 그 아주 좋은 코멘트를 해주신 그 인하대 이용길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오동영 교수님께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뭐 지적하신 바처럼 이 논문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그 어찌 보면 사례를 좀 분석하고 이런 이제 연구였다 보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실증적인 어떤 연구 결과를 제시해주고 그거에 근거해서 즉 과학적인 어떤 근거에 기반해가지고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준다거나 시사점을 이제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좀 그 해결해 볼까 이제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 이용길 교수님께서 이제 그 보여주신 연구의 사례 굉장히 좀 많은 시사점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으로 조금 더 좀 과학적인 어떤 어프로치를 통해 가지고 기술 금융의 기술 또는 IP 금융의 활성화 시키기 위한 그런 연구 결과를 좀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용길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 기존 직접 하신 연구를 통해서 제 논문의 여러 가지 문제점, 정교하지 못한 점 이런 것들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저는 제 논문은 발표할 때도 강조했습니다만 기존의 이런 특허의 질적 측면을 그냥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봤다. 이런 논문이 없었기 때문에 최초로 이제 한번 해본 거다. 이런데 의의를 두고요. 특히 이제 정교한 모형을 통해서 분석해 주셨는데 특허의 질과 거래 또는 가격에 미치는 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상당히 저도 이런 부분들이 참 괜찮구나. 또 연구를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시장성 지표들이 거래 여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가격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결을 지은 부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 논문을 통해서 향후 과제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미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그걸 이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동영 교수님께서 이제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체화적인 측면을 강조하신 것 같아요. 결국 발명 아이디어라든가 퀄리티는 사람, 발명자의 능력에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적 지표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개별 발명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 소속된 발명가도 있기 때문에 또 뭐 국가별로도, 그러니까 요거는 정말 하나의 좋은 토픽이 될 것 같아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좋은 논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가치도 인바디드 된 거, 디스인바디드. 테크놀로지 트랜스퍼 연관지어서 말씀하셨는데, 요것도 향후 과제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논문의 한계점으로 볼 수 있는, 각 지표 간의 연관성 문제지만 더 근본적으로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사실은 기존에 있는 지표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못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씩 이렇게 좀 간단히 소개했으면은 논리적으로 좀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배운 거는 대충 제가 옛날에 했던 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이게 지금 대충 해갖고 안 되겠구나.
이 분야에 지금 많은 젊은 학자들이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절실하게 느꼈어요. 예, 그래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뭐 짧고 명확한 코멘트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답도 뭐 짧게 길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 이런 유형의 논문을 사실 처음 써봤거든요. 이런 유형의 논문이라는 게 표현이 좀 약간 그 어폐가 있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약간 정책적인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발표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데이터나 데이터 분석의 실증 분석에 관련된 연구가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약간 이머징하고 있는 어떤 주제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인 내용들이 좀 주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문들 이제 사실 거의 처음 써봤는데 쓰면서도 이제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그 약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제 스스로는 또 들어보면 이런 형태로 한번 이런 방안들을 한번 제시해보고 이런 부분들 실제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실제 적용이 어떻게 되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보는 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적해주신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패 사례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던 부분들,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학술 논문과 정책 제안에 약간 어떻게 보면은 중간쯤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좀 욕심이 과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이 관련 지리장금융 분야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라도 이런 연구나 또 논문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주신 말씀 잘 참고해서 더 좋은 논문, 더 좋은 보고서 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두 분 교수님과 또 세 분 발표자들의 패널 토의를 잘 들었습니다. 일단 뭐 제가 약간은 종합한다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조금 그 토의의 방향을 조금 바꿔서 두 분 교수님께서 뭐 방법론이라든지 구체적인 코멘트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보는 시각을 조금 바꿔서 달리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 그 권영관 교수님과 성태경 교수님 그 두 논문을 같이 이렇게 좀 봤을 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사례 위주고 구조화나 모형화가 좀 덜 됐고 그다음에 좀 정치한 부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오히려 두 분의 연구가 앞으로의 큰 어떤 정책적인 주제, 수요, 니즈 이런 것들을 미리 얘기해 주는 연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 IP 가치평가와 금융이라는 주제를 내걸었을 때 가치평가 쪽에 관련된 논문은 개별 가치평가의 기법이라든지 사례 이런 것들이 논문으로 주로 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개별 가치평가 사례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집합적인 부분, 그 뭐 오션토머 인덱스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인덱스나 지표를 통해서 집합적으로 기업의 특허, 권영학 교수님 같은 경우는 주로 기업의 특허, 그다음에 성태경 교수님 같은 경우는 국가가 갖고 있는 집합적인 특허의 특성을 분석하는 논문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앞으로 우리 이 가치평가 쪽에 사실상 앞으로 제기될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별 특허의 평가 기법들은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집합적인 특허의 평가 기법에 대해서는 논의도 되지 않고 있고 사실은 분석도 되지 않고 있고 연구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나라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희 나라 IT 산업이 강하고 IT 특허라는 거는 개별 특허 하나로보다는 여러 특허가 모인 것이 기능, 제품, 부품 등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분석과 함께 평가가 중요한데 그리고 금융도 사실상 이 묶음을 가지고 금융이 일어나지 개별 특허로 금융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상 ID사라든지 금융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집합적인 것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법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분께서 오히려 집합적인 거에 대한 평가와 분석에 대한 중요성과 앞으로의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의의가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이런 거는 사실 이런 집합적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모형도 지표도 많고 데이터도 많이 모아서 분석을 하고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의 연구자가 사실은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큰 공공연구기관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런 좀 거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국가의 펀딩이나 공공연구기관의 기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성상 교수님 논문은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통찰력 있게 어떤 구분으로 유형화하고 그것들을 새로운 사례로서 서포트한 좀 색다르면서도 재미난 논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굳이 이제 다른 분들 코멘트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 가지 어떤 이슈를 던져보자면,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정책적인 어떤 제언 사항은 저는 100% 수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새 GJE가 발주한 IP 가치 평가와 금융 생태계 조성 방안이라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연찮게도 서로 따로 작업을 했지만 저도 지금 이성상 교수님이 낸 저런 정책적 제안을 거의 다 포함한 제안을 통해서 안건화 작업을 하고 정부에 지금 이슈를 레이징하고 지금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동의는 물론 하지만 다른 이슈를 한번 제기해 보자면, 그럼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서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창조 경제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뭔가 창조를 해야 될 것인가, 창조된 것을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두 개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상 우리 창조 경제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여기에서 만약에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IPO나 미국에 특허를 해서 IPO나 이런 데 성공한 이스라엘이 많은 이득을 얻었을까요? 아니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리시 펀드가 이스라엘에 투자해서 IPO나 이런 걸 미국에서 M&A를 통해서 이 주리시 펀드 쪽에 사람들이 이득을 많이 얻었을까요? 이 두 가지를 좀 비교 분석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술과 많은 창조적인 거를 만들어내더라도 우리나라 마켓 사이즈가 워낙 좁기 때문에 결국은 글로벌 마켓에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창조적인 기술이나 뭔가를 만들어서 내는 수익과 반대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지금 유동성 자본이 큰데 이스라엘이든 어느 나라에 있는 창조적 산물을 갖고 와서 사업화나 이 금융적인 유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똑같이 양자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쪽에 우리가 창조경제 방향성을 가져야 될 것인가 라는 거를 이 사례를 통해서도 비교 분석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창조경제의 방향성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등등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분석도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일단 해보고요. 그거를 제 어떻게 보면 코멘트로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코멘트에 대해서 혹시 잠깐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특별한 건 아니고요. 아까 창조경제에서 발명 아이디어를 새로운 걸 해서 뭔가 우리가 한다기보다 기존에 있는 그런 특허들을 활용해서 하는 게 창조경제의 중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발명가들의 채우는 노년은 별로 그리 즐겁지가 않았고, 오히려 그러한 발명의 이득은 경영자들, 활용자들이 이제 했다. 그게 이제 보통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고전적인 사례가 창조 경제에도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이제 기술 경영이나 기술 마케팅 이쪽의 분야가, 이쪽 인력들이 많이 배출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도 이제 그런 교육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일단은 대략 저희 패널 토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플로어에서 좋은 고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지식재산관리재단의 황종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IP 가치 평가 및 금융은 우리 아주 가장 관심 분야인데 귀한 논문들과 의견 내줘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현장에서 그동안에 느끼는 걸 조금, 그게 앞으로 저는 여기 이배를 끝나지 말고 좀 힘을, 다양한 걸 좀 계속 좀 더해주면 바램을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그런 논의를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실 이제 IP 가치 평가라고 하는데 너무 지금 기술 중심으로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기술 하나 가지고 산업에 있어서 또 활용에 있어서 그런 대상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기술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조 기술이 있고 또 응용이 있고 활용이 있고 이제 감성적인 디자인이나 브랜드가 있고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다 있는데 너무 지금 큰 범위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 코닥이 무너졌을 때도 특허 한 2,000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술 중심인데 이 기술도 창출해서 프로덕트하고 마케팅하는 시점에 따라서도 가치가 달라지리라고 저는 보는데 앞으로의 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한 기술 하나 하고 한 대상을 라이센스의 한 대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집단이 될 수도 있고 기술이 그룹핑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그런 경우에도 하나에서 그룹핑하니까 조금 더 가까워졌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더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라이센스도 좀 커지고 산업화 가능성까지 봐야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이디어 단계, 기술 창출 단계하고 프로덕트 단계하고 마케팅 진입 단계의 가치가 분명히 다를 것 같아서 혹시 이제 앞으로 저도 그런 관심을 가지고 실제 몇 개 사례를 해봤어요. 프로덕트 단계에서는 쉽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귀중한 질문을 한 분이 의견을 내줘서 저도 똑같아서 하는데 실패 사례가 훨씬 가치 평가가 좋더라고요. 실패하니까 비로소 보이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수상적으로만 보던 사람이 창업을 해서 실패를 하니까 비로소 이거에 대한 가치가 조금 더 객관화되고 그 협상에 바게닝 할 수 있는 다양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저는 이러한 의견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모임에 처음 왔습니다만 제 경험도 좀 도움이 된다면 다음번에는 저도 좀 참여해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어떤 질의보다는 앞으로 연구해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의견만 좀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혹시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성태균 교수님하고 이성상 교수님한테 이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제 매크로하게 이제 특허의 질을 판단할 때 그 출원자의 집중도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출원자의 집중도라 하면 이제 한국이 이제 이스라엘과 비교했을 때 이제 출원자가 이제 특정 기업에 이제 집중이 된 경우를 이제 디스카운트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한국은 이제 특허 출원도 많이 하고 해외 특허 출원도 이제 물론 많이 합니다. 이건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적재산권 보호 정도도 이스라엘하고 유사한 듯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제 창업 국가로 하고 기술 벤처가 뛰어나다라는 국가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거죠. 요즈마 펀드, 인큐베이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한국에 없는 것도 아니죠. 이제 이스라엘 물론 이제 먼저 했기 때문에 이제 주목받는 건데 만일에 이제 이 특허 출원의 이제 출원자들의 이제 집중도를 본다면 당연히 이스라엘은 이제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제 그만큼의 속도로 특허 출원을 하고 있는 국가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대기업들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국가라서 그러한 그런 이제 뭐 HHI 지수를 하든 어떠한 지수를 하든지 간에 포함시켜서 디스카운트를 했을 때는 결과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얘기를 제 생각을 이제 드리고 싶고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용길 교수님 페이퍼는 이제 아주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는데 3억 원이라는 비용이 만일에 이제 개인이 특허 출원을 해가지고 비딩해가지고 3억 원을 벌었을 때 그 순수하게 자기가 얻는 이제 이익이 얼마나 될까도 한번 반영해야 되지 않나. 개인이 이제 발명을 하는데 드는 돈이 있을 수 있고 패밀리 특허 출원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있고 익스텐션을 하면서 드는 기간도 반영한다면
개인이 3억 원이라는 비딩을 해서 3억 원을 받았을 때 그 3억 원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비용을 전부 이제 커버할 수 있는지 이제 이 와닿지가 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사이트에 이제 맥스 값이 최대로 비딩해가지고 받은 돈이 얼마였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한 뭐 10억, 50억 돼버리면 이제 그 사이트 자체, 옥션의 사이트 자체가 서스테이너블하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3억 원 언저리에서 이제 다 움직인다면 서스테이너블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아까 그 오동현 교수님이 이제 그 사람 중심으로 그 특허 질을 평가하는 그 문제를 다시 한번, 그러니까 출원자의 집중도, 예를 들어서 뭐 상위 3명 정도, 아니면 이제 통계적인 거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허핀달 지수 뭐 이런 걸 통해서 평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요거는 하나의 논문으로 사람 중심으로 인벤토 중심으로 하는 것이 하나의 논문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바로 말씀하신 게 이 직접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구나. 문제는 그 미국의 특허에 이제 출원, 기업으로 출원, 거기에 정보가 있는지, 예를 들어 제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발명주의니까 인벤터가 누구냐,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기업 단위인지. 만약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중심으로 할 때 그런 데이터들이 가능한지 이런 걸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김영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이제 그 출원자 집중도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논문을 발표할 때는 쓰지 않았는데 제 논문 그게 언급이 돼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특허 출원 건수는 미국 출원 건수는 전세 8번째, 우리나라 4번째인가 그런데 미국 제외하고. 근데 그 비율적으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라는 거고. 근데 그 건수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스라엘은 8번째고 우리나라 4번째, 우리가 건수로는 많지만 거꾸로 보면 그 출원자 집중도를 따지면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출원자 집중도를 찾아서 그거를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을 거로 저는 그러니까 논문에 제가 있는데 어제 제가 따로 쓴 보고서에는 그런 부분이 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출원자 집중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부분은 100%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뭐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어떤 특정한 기관에 이제 집중돼 있으면 그게 실제적으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떨어지는 거니까 굉장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올해 5월달에 이스라엘 갔다 왔어요. 그래서 뭐 일 때문에 갔다 왔었는데 거기 가서 제가 모든 기관에 갔을 때 항상 물어봤던,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가든 뭐 대학을 가든 간에 항상 빼놓지 않고 물어봤던 질문이 특허 출원하는데 그중에 미국 특허 출원을 몇 프로나 하냐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질문들이 제가 한 몇 번 하다 그만뒀어요. 왜 안 했냐면 그 사람들 질문이 다 똑같을 거야. 답이 똑같을 거야. 이거 당연하게 하면 100% 다 하지. 미국 출원을 동시에 같이 하지. 그걸 왜 물어보냐는 듯한 반응이에요. 대부분 보이더라고요. 한 3번, 4번 물어보다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만큼 미국 같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IP 금융공부 정말 필요한 기관은 그런 기업인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뭐 비용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해외 출원보다는 국내 출원 위주로 가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요거는 이제 전략적으로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첨언드리자면, 출원인 집중도가 높으면 무조건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느냐, 낮으면 좋은 거냐, 그러니까 다이버시티 돼 있으면 좋은 거냐,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나라의 산업 구조가 대만처럼 중소기업 위주의 구조냐, 우리나라처럼 대기업 위주의 구조냐, 그 다음에 산업의 특성이 IT 중심이냐, BT라든지 소재 중심이냐, 이스라엘처럼 연구개발 기업 중심이지만 밑에 프로덕트를 만드는 산업이 없어서 그걸 수요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밖으로 내뿜는 형태냐,
그러니까 이게 산업 구조나 경제 구조 이런 그다음에 그 나라의 메이저한 산업의 어떤 포션 이런 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문제지 무조건 집중됐다고 해서 디스카운트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접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다 고려하다 보면 그 집중도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매길 것이냐에 대한 그것 자체가 엄청나게 복잡한 요소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이건 제 의견이었습니다. 예, 김용우 박사님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권영관 박사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오션 토모의 플랫폼에서 페이턴트 거래의 기본 원칙은 비차별적이고 비독점적인 라이센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제가 그 데이터를 조사했던 2009년에 오션 토모의 페이턴트 옥션 마켓이라는 것은 그 독점 대기업들이 물론 그 옥션 마켓에 어떤 알짜배기 페이턴트들이 있는가 스크리닝은 하지만 주 거래 대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인디비주얼 인벤터들과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이제 거래하는 시장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들이 기술 이전 한 건을 할 때 이니셜 페이먼트 기술료가 1,500만 원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션 토모에서 거래된 건 대략 3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100만 불 이상의 수치도 저희가 발견을 했고 실제 이제 그 거래 액수에다가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 특징을 리그레이션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 편차가 커가지고 이제 거래 여부에 대해서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 기억으로는 오션 토모의 데이터에서 우리가 얻었던 그 기술 이전 거래액이라는 것은 적어도 그 이니셜 페이먼트 알 수 있는 그 정도지 향후 그 러닝 로열티 같은 부분까지 포함하면은 많이 커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더 다른 질문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예. 아, 예. 아까 제가 이제 그 질문이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뭐 일반적인 말씀인데요. 그 이성상 교수님 그 논문이 뭐 자신도 이것이 뭐 정책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학술적인 가치가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또 이거 중간에서 좀 약간 정교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우리나라 대충의 학회에서나 그 논문들을 보면은 너무 계량적인 거에 너무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러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주는 이런 논문들도 오히려 가치가 있고 또 그것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암묵적으로 이런 정책적인 논문은 좀 가치가 없는 것 같고 학술적인 거는 굉장히 좋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렇게 인사이트를 주는 논문들이 그거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은 왜냐하면 그 경제학계에서도 이게 통화 문제 갖고 말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화량이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니까 뭐 케인지안 뭐 통화주의 이론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프리드만 교수가 미국 경제학회에서 어떤 예를 들었는가 하면요. 거기 경제학회에 뭐 다 박사들 뭐 노벨상 받은 분들 다 있잖아요. 무슨 예를 들었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 지금 헬리콥터에서 돈을 10조 원을 떨어뜨려 보자.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다 주워가지고 일부를 놓고 상점에 가서 사겠죠. 그러면 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아주 심플한 예를 들어줬어요. 하도 논쟁이 심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순하고 인사이트가 있는 그러한 논문들이 오히려 굉장히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많은 부분 제가 이제 논문을 쓰다 보면 저도 이게 지금 컴퓨터나 이런 걸 사용 안 했는데 그 컴퓨터를 사용한 논문들은 그냥 가치를 굉장히 부여해요. 그 결과에 대해서. 근데 인사이트는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성상 교수님이 그렇게 너무 뭐 가치를 이 논문의 가치를 평가절하 하시지 마시고 이런 논문들이 특히 여기 지식재산연구에서는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측면도 지금 이제 있는데 지금은 다루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도 같이 이렇게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 송대윤 교수님 좋은 말씀 하신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 학회가 융합 연구를 지향하는 아까 그 학회의 송경환 교수님께서도 모두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제, 경제, 경영 또는 공학 융합 연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합 연구를 지향을 하다 보니 방법론적으로는 연원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오래되지 않아서 조금은 도전적이고 조금은 빈틈이 있을 수 있어도 가장 중요한 거는 임플리케이션이 정말 우리 사회에 얼마큼 있는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더 가치를 부여하는 그 학회지나 학술 대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모든 그 패널 토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